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11월 25일 금요일 날 신규 확진자가 약 5만 3천 명가량 발생했습니다. 7일 평균으로는 약 5만 4천 명가량입니다. 여기 30일 평균 그래프가 최근에 평탄해졌는데 더 이상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당국은 봉쇄와 방역 강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약간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군사 지원 액수가 25조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금 26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도저히 바닥이 안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23일 11월 초에 있었던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발언을 많은 참석자들이 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통화 긴축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24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0.5%씩 올렸는데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를 인상했습니다. 자금 시장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셈입니다. IIF, 이곳은 400곳이 넘는 세계 각국의 은행과 투자사를 회원사로 보유한 민간금융기관 연합체입니다. 여기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2009년도만큼이나 취약한 1.2%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OECD, IMF는 2.2%나 2.7%대, 그리고 피치는 9월에 1.7%대로 예상했는데 IIF는 최근 가장 낮은 1.2%대로 내년 경제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기간인데요. 매출 실적은 고물가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28일 월요일이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이날도 쇼핑 시즌인데 매출이 전년만 못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달러 인덱스가 106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보시면 이 달러 하락률이 굉장히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 달이 2009년 이래로 가장 가파른 월간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2년물 국채금리 현재 약 4.5%입니다. 4.73%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죠. 10년물 국채금리 3.7%대 수준입니다. 이것도 4.3%에서 꽤 떨어진 상태입니다. S&P 500 지난주에 1.5% 상승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현재 16%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스닥 차트 지난주에 거의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높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는 연준의 발언에 금리에 취약한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연초부터 보면 현재 29% 떨어진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지난주에 1.2%가량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유로스톡스 현재 8.5%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륙별로 보면 지금 연초 대비 유로스톡스가 가장 성적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마이너스 0.33%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지금 18% 떨어진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5%가량 올랐습니다. FTX 파산 사태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연초부터 보면 지금 65% 떨어진 상태입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지난주에 80불 정도였는데 더 떨어져서 76불대로 내려왔습니다. 금 가격은요, 11월 초에 온스당 1600불 초반대에서 지금 1750불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에는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22일 날 OECD가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해서 4.6%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을 3.3%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죠.
최근 중국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증가해서 2만 명대에서 3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중국은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일 뉴질랜드 은행이 75bp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인상폭은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뉴질랜드는 4.25%로 기준금리가 되었습니다. FOMC 회의록이 23일 날 공개되었는데요. 참석자 대다수가 금리 인상폭 둔화가 적절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채권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24일 날 우리나라 하는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금리 25bp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3.25%가 되었습니다. 25일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0.25%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그만큼 많이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 경색 등 경기 침체에 미국이나 유럽은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은 완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더불어서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입니다. 그러나 매출은 예년만 못하다고 합니다. 지난주와 비슷하게 시장은 연말 랠리 기대와 내년에 있을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우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한 주를 보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우리 속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사람이 재물을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능력, 분량, 분수에 맞게 뭐든지 소유해야지 그것이 재물이든 무엇이든 내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도서 기자의 말씀대로 해 아래 큰 패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모든 것에는 적정량, 적절한 수준이 있음을 명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